상품시장 쇼크라. 2차 물가 폭등 덮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상품시장을 한번 보시죠. 예. 세계 상품시장은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에너지, 광물, 그리고 곡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3대 축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시장 가격이 폭등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연말까지는 $100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요, 때때로 나옵니다. 때때로. 광물 가격 장난 아닙니다. 광물은요, 이미 자원민족주의까지 합쳐져서요, 지금 갈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악의 상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철광석이나 텅스텐이나 혹은 리튬 같은 것도 앞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다 곡물이 만만치 않아요. 곡물이. 요즘 곡물도요, 이상기후 때문에 곡물 민족주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인도만 하더라도요,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수출하지만 안 한다. 인도가 수출을 안 하니까 쌀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상품시장의 3대 축이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저는 물가 폭등 온다고 봅니다. 그것도 작년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점점 그 거세짐이 강해진다고 봐요. 작년 7월에 소비자 물가가 6.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7월에는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8월에는 3.4%로 다시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지금처럼 말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쳐요. 지금처럼. 그러면요, 이게 3.4%가 아니라 9월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에요. 실제 국제유가를 보면 말입니다. 3개월 사이에 35.7%가 올랐습니다. 배럴당 23.93달러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지난 6월 12일만 하더라도 67.12달러였거든요. 9월 19일 현재 91.05달러입니다. 이거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다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만 91.05달러고요. 두바이유는 93.64달러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93.29달러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9월 19일 구전이고요. 9월 20일이 되면 이게 전부 다 94달러대를 또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라는 것, 에너지라는 것은 모든 움직이는 것에 대한 동력입니다. 뭐 가게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돌아다녀야 되고 기계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온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유가가 올라가니까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를 들어 철광석에 같은 경우에요. 선물 가격이
지금 톤당 122.95달러거든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여러분 철광석도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사실 철광석이 100달러가 넘어가면 철강업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122.95달러까지 올라갔으니 시장의 위기는 얼마나 큰지 아마 답답해지는 현상이 지금 더 커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디젤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디젤 가격은요. 9월 14일에 톤당 1,0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5월 말 이후로 보면 40% 폭등했습니다. 40%. 장난 아니게 올라가죠. 디젤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30% 40%가 올해 들어서서 떨어지다가 다시 그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으로 당연히 올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곡물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이야기해요. 8월에 121.4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식량 가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듯 보이나 여전히 121.4라는 것은 높고요. 또 121.4가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왜냐하면 쌀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이요. 쌀값 자체가 태국산 쌀이 2배 올랐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배 올랐다. 어디 그뿐입니까? 설탕은요. 설탕은 지금 146.3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유제품도 111.3, 육류도 114.6, 유지류도 125.8, 곡물은 125.0이에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자원민족주의하고요. 이게 식량민족주의 이게 한꺼번에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나 하면요. 이게 에너지면 오일이잖아요. 오자를 앞자를 따고요. 원자재면 로우 머티리얼이잖아요. 로우에 R자를 땁니다. R자. 그리고 곡물은요. 에그리컬처럴이잖아요. 그러면 A자를 땁니다. 그래서 ORA 인플레이션. ORA 플레이션이 지금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ORA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오라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라플레이션. 오라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시장에 이미 어떤 연대를 형성했다고 해야 되나요? 물가가 올라가는 기준선을 이미 형성했고요. 뉴스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계속했고요. 광물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곡물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결국은 지금 이대로라면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저하고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또 한 번의 인플레이션이 터진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우리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일 쇼크 때 그랬잖아요. 오일 쇼크 때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석유를 가지고 있는 중동의 나라들이 가격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죠?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이게 석유를 사가는 나라들은 진짜로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많이 잘 팔리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요. 금리 그만 올려도 되겠다 하고 스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렸어요. 2차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큰 왜곡이 왔거든요. 오일 쇼크 때 말입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일 쇼크 때는 이 중동이 가격을 올렸다면요. 지금은요. 중동도 올릴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비용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중동 전쟁에서 전쟁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가격 올리는 것처럼 러시아가 전쟁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가격 올린다, 담합한다, 감산한다. 이것은요. 결국 그때와 비슷한 그런 최악의 상황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상품 시장의 3대 축이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제2차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터지고요. 또한 중동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오일 쇼크가 났던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나서부터 또한 저는 오일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970년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저는 그게 진정한 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준비 자세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자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의 위협도 커지고요. 그에 대한 어떤 상황도 나빠지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이대로라면요. 우리 성장률도 예상했던 것보다가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로는 안 내려갈 수 있지만 1.2%에서 1.3%의 성장률, 내년에도 2% 이하의 성장률, 그러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 미만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가벼이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거의 다시 정확하게 돌아왔잖아요. 물론 정부가 정책을 잘 쓰면 뭐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질 수도. 그렇지만 정부가 이대로라면 과연 말입니다. 과연 지금 경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도 시장의 어떤 위험이 그 정도로 제가 크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시장을요. 반드시 지켜가는 그 힘으로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장 지금 한 번쯤 우리가 제대로 봤으니까요.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준비도 우리는 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 꼭 올리고 싶습니다.